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打烊了？还没。我们营业时间很弹性的。还有吃的没有？一整天都还没吃啊？是啊，分我一半呗。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啊，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你先坐，老位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一整天都还没吃啊？一整天都还没吃啊？一整天都还没吃啊？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주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어 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你一整天还没吃 이래서 수라는 吃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你吃 이러면 너 먹을래? 你没吃 이러면 너 안 먹었니? 그 다음에 你还没吃 이러니까 너 아직 안 먹었니? 그 다음에 你一整天都还没吃 이러면 너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니?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뭡니까? 시량보의 완전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또 메이 이런 형태를 가르친다. 그거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시량보 이 정태는 바로 시량보입니다. 이 시량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동사 뒤에서 동작의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 부정할 때는 이 시량보 자리에 있는 이 시량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상어 자리에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시량보의 완전 부정 형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시량보의 완전 부정 형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완전 부정을 나타낼 때는 시량보는 어디에 온다? 수러 앞에 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주어, 시량보, 또, 예, 메이, 수러.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량보를 이렇게 여기 수러 뒤에 있던 이 시량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호 자리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시량보입니까? 아니겠죠. 얘는 보호가 아닌 겁니다. 얘들은 다 뭡니까? 상어인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시량보호라 가르치죠? 그냥 여기 있던 얘가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쌀통에 있는 쌀을 밥통에 옮겨서 가열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쌀이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밥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래 쌀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얘는 쌀통에서 밥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쌀인 건 알지만 얘는 우리는 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예전에 시량보의 위치에 있던 겁니다. 걔가 일로 옮겨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만 책엔 저렇게 시량보로 나와 있지만 저것은 시량보가 아니고 바로 뭐죠? 시간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원래 형태 바로 이런 거겠죠. 주어, 수로, 시량보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在这家酒店我一天也没住过. 무슨 말이죠? 이 호텔에서 나는 주, 그 다음에 꾸어가 있으니까 바로 뭐죠? 我住过 바로 뭐죠? 나는 묵어본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没住过 난 묵어본 적이 없어. 一天也没住过 나는 하루도 묵어본 적이 없어. 바로 뭡니까? 나는 하룻밤도 여기서 자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在这家酒店我住过一天. 바로 뭡니까? 나는 住过一天. 바로 뭡니까? 住过一天. 묵어봤다. 어떻게 해요? 하룻밤 묵어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시량보는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양의 시간, 바로 그 동작의 시간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 바로 묵었어요. 묵었는데 어떻게 묵었습니까? 그 동작을 얼마큼 했습니까? 하루 동안 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양, 동양, 명량사의 부정 형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양, 동양, 명량사. 무슨 말이죠? 실양사, 동양사, 명량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실양사가 뭡니까? 동양사는 뭐예요? 명량사는 뭡니까? 자, 이것들은 바로 뭡니까? 수량사에서 온 겁니다. 수량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사와 양사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수량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수사가 뭐죠? 2, 2, 3, 4 할 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사는요, 이걸 양거 싼거 할 때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뭐죠? 2하고 거가 합쳐지면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맞죠? 요런 것들을 우리는 수량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실양사, 동양사, 명량사. 실양사는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서 동작의 시간을 보충해주는 단어들. 방금 봤죠? 우리 주, 이텐 이러면 바로 이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실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호 위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양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양사, 칸이, 칠 이런 뭡니까? 칸 뭐죠? 보답니다. 봤는데 그 본 동작을 몇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봤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치가 바로 뭡니까? 동량사가 되는 겁니다.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주는 양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량사라 그런다. 그러면 명량사는 뭐죠?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양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거가 대표적인 명량사입니다. 뭐죠? 2번을 하겠습니다. 2번 슈. 그러면 한 권의 책의 수량이 어떻습니까? 2번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번 이런 것들은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의 양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량사 같은 건 바로 뭐가 됩니까? 한정어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수량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里我一天也没待过.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나는 하루도 머문 적이 없어. 주어 뭡니까, 여러분들? 주어는 这里. 수어는요, 我一天也没待过입니다. 아니,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 뭐가 있습니까? 在这家酒店我一天也没住过.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在这家酒店은 바로 뭡니까? 상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这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왜? 방금 그 문장에서는 在这家酒店하면서 전치사 명사 형태, 바로 전치사 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걔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상어 되는 겁니다. 바로 장소 상어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这里 바로 뭐죠? 얘는 짜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주술수 문장이니까 당연히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따로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는 하루, 一天也没待过, 하루도 머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这里를 이렇게 뒤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我一天也没待过这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죠? 이 따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뒤에 목적을 저렇게 갖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거가 만약에 갖는다고 이러면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따이, 짜이, 저리.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전치사 구 보호 형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我一天也没待在这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따이라는 동사의 특징인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설명보다는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태는 바로 뭡니까? 실양사가 되겠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실양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一次也没看过那本书.
나는 看书 어떤 슈? 那本书 나는 저 책을 看 본다 没看 못 봤다 안 봤다 我没看过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一次 한 번도 동작을 한 번 펼쳐보는 동작조차도 한 번 안 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동작을 완전 부정해주고 있어요. 난 한 번도 이렇게 펼쳐본 적도 없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츠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량사입니다. 동량보의 완전 부정도 시량보랑 똑같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俩一口水都没喝. 바로 뭡니까? 우리 둘은 주어죠. 수로는요. 喝. 자, 没喝 어떻게 해요? 一口水都没喝. 바로 우리 둘은 한 모금의 물도 没喝. 마시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코 바로 이코는 바로 뭡니까? 이 쇠 같은 거 이렇게 와도 되는 겁니다. 我们俩一口都没喝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문법적으로 저게 문법은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명량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 앞에서 바로 이 거는 지금 누구 수식하고 있습니까? 수혜를 수식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俩一口水都没喝.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형용사.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형용사 정의 한정어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 같은 경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한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지금 한정어로 쓰이고 있죠. 자, 이 정 같은 경우 이게 한정어로 쓰였을 때 몇 개 외울 만한 게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문장에서 봤듯이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我一整天都没吃饭. 무슨 말이죠? 나는 吃饭 没吃饭 나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먹었죠? 一天都没吃饭 나는 하루 종일 나는 하루 내내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안 먹었죠? 整天 一整天 하루 온종일 꽉 채운 하루 내내 밥을 안 먹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정 같은 경우는 한정어로서 형용사가 바로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면서 바로 뭘 만들어주죠? 가득인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我们都走了一整天了. 자, 보실까요? 우리는 걷습니다. 走了一整天了.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루 온종일 걸었다. 걷고 있다. 바로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걷고 있는 중이다. 우린 지금 하루 종일 걷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걷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건 뭡니까? 시량보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동사가 있고 이 뒤에 시량보가 있을 때 러가 두 개 나왔을 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는 하루 온종일 걷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걸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걷는 동작이 끝났다는 거면 걷는 동작이 끝나고 우리는 하루 온종일 걸었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자, 러가 하나도 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안 되니까요. 제가 문장 하나 만들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我看电视看一个小时. 무슨 말이죠?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1시간을 본다. 이 말은 뭡니까? 너 하루에 텔레비전 몇 시간 보니? 나 텔레비전 하루에 1시간 봐. 이러면 어떻게 하죠? 我看电视看一个小时.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뭡니까? 러를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따지면 현재 시제 바로 뭡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요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시량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시량보 영상에 보시면 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량보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买了一整套衣服. 무슨 말이죠? 나는 한 벌의 옷을 샀다.
자, 보시면요. 我买衣服 어떤衣服? 一整套衣服 바로 뭡니까? 나는 한 벌, 위아래 한 벌의 옷을 샀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타오 이프, 이것과 이 정타오 이프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 정타오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한 벌의 옷을 위아래 쫙 맞춘 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昨晚雨下了一整夜. 무슨 말이죠? 비가 下 내린다. 어떻게 해요? 了下了 비가 내렸어. 언제요? 昨晚 어젯밤에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정예 바로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지금 뭐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이정예 이러면서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죠? 밤새도록 이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烧了一整壶的水 무슨 말이죠? 나는 끓여요. 뭘 끓입니까? 물을 끓입니다. 어떤 물이죠? 이정후더 수에 바로 뭡니까? 주전자 한 가득 끓인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후수에 하면 뭐 주전자에 물을 반을 넣든 뭐 3분의 1을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후 이러니까 뭐죠? 물을 한 가득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打算花一整年的时间学习汉语 무슨 말입니까? 주어는 我죠. 수어는 打算 목적어는요. 이 뒤에 그 전부 다 합니다. 자, 지금 목적을 문장이와 지금 목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花 时间学习汉语 나는 시간을 써서 어떤 시간이죠? 一整年的时间 바로 1년을 꽉 채운 365일을 꽉 채운 시간을 후아 써서 여기서의 후아는 바로 뭡니까? 소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나는 1년을 꽉 채운 시간을 써서 뭘 할 겁니까? 중국어를 공부할 계획이야. 자, 바로 뭡니까? 이 뒤에 있는 저 문장은, 저 목적어는 바로 연동문입니다. 연동문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동작의 방식과 동작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시간을 쓰는 목적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동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看电视看了一整晚 무슨 말입니까? 나는 看电视 나는 텔레비전을 봐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보는데 一整晚 밤새도록 봤다. 바로 뭡니까? 시량보에서 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목적어가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주어, 수어, 목적어, 다시 수어를 다시 반복하고 뒤에 시량보호를 써주는 겁니다. 왜? 시량보호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주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요. 밤은 밤인데 어떤 밤입니까? 이정완 바로 꽉 채운 밤새도록 뭘 봤습니까? 텔레비전을 봤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러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我看电视看了一整晚了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바로 지금 또 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장은 지금 보는 이런 형태의 문장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는 겁니다. 줄이려면 어떻게 줄이죠? 자, 바로 위의 형태. 이 형태처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위의 형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정후는 바로 뭡니까? 명량사입니다. 맞죠? 명량사예요. 그렇지만 이정화는 바로 뭡니까? 시량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我看了一整晚的电视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정완은 바로 뭡니까? 이정완의 电视 이러면서 얘는 바로 뭐가 됐습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량보호는 완전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상어 자리에서 상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축소 바로 요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한정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지금 기억나십니까?
동태조사 러의 형태, 바로 그 형태는 요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동태조사 러 뒤에 목적어 오면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가 온다. 그 구체적인 목적어는 어떤 겁니까? 한정어, 더가 들어갔거나 혹은 수량사가 들어간 문장, 바로 그것들이 오면은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정화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들어보겠습니다. 一整天都还没吃啊！一整天都还没吃啊！一整天都还没吃啊！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꼬로스의 그 전체 문장 읽기 연습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在这家酒店，我一天也没住过。在这家酒店，我一天也没住过。在这家酒店，我一天也没住过。在这家酒店，我住过一天。在这家酒店，我住过一天。在这家酒店，我住过一天。这里我一天也没待过。这里我一天也没待过。这里我一天也没待过。我一次也没看过那本书。我一次也没看过那本书。我一次也没看过那本书。我们俩一口水都没喝。我们俩一口水都没喝。我们俩一口水都没喝。我一整天都没吃饭。我一整天都没吃饭。我一整天都没吃饭。我们都走了一整天了。我们都走了一整天了。我们都走了一整天了。我买了一整套衣服。我买了一整套衣服。我买了一整套衣服。昨晚雨下了一整夜。昨晚雨下了一整夜。昨晚雨下了一整夜。我烧了一整壶的水。我烧了一整壶的水。我烧了一整壶的水。我打算花一整年的时间学习汉语。我打算花一整年的时间学习汉语。我打算花一整年的时间学习汉语。我看电视看了一整晚。我看电视看了一整晚。我看电视看了一整晚。我看了一整晚的电视。我看了一整晚的电视。我看了一整晚的电视。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있죠. 바로 뭐죠? 워입니다. 수어는 주어.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if은 신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 gay, 그 다음에 니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연동문입니다. 바로 뭐죠? 연동문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너를 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내가 만드는 목적은 바로 너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 더 뒤에는 바로 뭐가 빠진 겁니까? 바로 if은 신더 차이가 되겠죠. 내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바이쇼 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어로 쓰일 때 그 한정어를 연결해주는 접착제, 바로 구조조사입니다. 자, 한정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 명사가 빠져버려요. 이럴 때는 이 한정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동문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수로가 2개 혹은 2개 이상의 동사 혹은 동사 성분 문장을 우리는 연동문이라고 하고, 연동문은 동작 행위의 목적과 동작 방식을 나타낸다. 자, 보십시오. 동작의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我明天去北京看他. 바로 뭡니까?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요. 베이징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칸, 타, 그녀를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서 그녀를 만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동작의 방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坐车回学校吧. 무슨 말이죠? 우리 坐车 바로 뭡니까?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자. 자, 학교를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작의 목적 혹은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연동문의 부정 형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동문에서 부정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 자, 이게 무슨, 많은 학생들이 우리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 하나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不去商店买东西. 무슨 말입니까? 그는 去商店买东西. 바로 뭡니까? 부가 있으니까 그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 바로 뭡니까? 이것은 그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아. 이 말은 상점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도 안 사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们不坐飞机去上海. 무슨 말이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상해에 가지 않아. 이해가셨죠? 많은 학생들은 이 뿌를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상해에 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연동문에서 부정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도 안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해도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뿌 같은 경우는 주어도 수식해주고 바로 이 취도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기는 타요. 그렇지만 상해는 안 간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我们坐飞机不去上海. 방금 위에서 뭘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것은 일단 틀렸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는데 상해는 안 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坐飞机但不去上海. 바로 보시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 그러나 不去上海. 그렇지만 상해에는 안 가. 이럴 때 위의 문장들은 연동문이지만 아래 문장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복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문, 뭐 복합문도 되겠죠. 바로 뭐냐면 문장이 2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虽然我们坐飞机但不去上海. 우리가 비록 비행기를 타지만 그러나 상해에는 안 가. 바로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연동문에서 부정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바로 첫 번째 수로 앞에 오는 거다. 그리고 첫 번째 수로 앞에 온 이 부정부사는 이 2개의 동사들을 다 수식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중국어의 특징인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연동문에서 상황어의 위치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부사의 위치는 어디였죠? 첫 번째 수로 앞입니다. 부정부사, 뿌나 이 메이 같은 경우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상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동문에서 상어의 위치는 어디다?
첫 번째 수로 앞이다.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明天不想跟你去公园玩. 나는 去公园玩 바로 공원에 가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놀기 위한 거죠. 나는 공원에 가서 논다. 자, 나는 明天去公园明天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전명동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부추전명동에서 부추전명까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상어의 기본 어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어들은 전부 다 어디에 온다? 첫 번째 수로 앞에 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일 너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不想跟旅游团一起坐车去大连. 그는 坐车 버스를 타고 去大连 바로 다련에 가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버스를 타고 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는 버스 타고 대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랑요? 跟旅游团 바로 여행단과 함께 버스 타고 가고 싶지 않다.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추전명동이라 했습니다. 이 지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부사로서 이 지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부사로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추전명동이면 당연히 앞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에 와야 되는데 我不一起想跟旅游团坐车去大连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뭐냐면요. 일부 부사들, 대부분의 부사는 부추전명동의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사들 같은 경우는 막바로 이렇게 동사 앞에 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치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别来看我. 你来看我. 너는 와서 나를 보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보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중국말은 라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칸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죠?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게.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볼 수가 있겠죠. 오고 나서, 보고 나서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국어의 동사 나열 순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일어나는 순서로 동사를 나열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로 앞에서 이렇게 상어로 쓰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别来看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동문에서 동태조사 러저꼬의 위치. 러저꼬는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로서 동사 뒤에서 이 러 같은 경우는 동작의 완료, 쩌는 동작의 상태, 꼬는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이 연동문에서 이 동태조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러부터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수로나 문장 끝에 위치한다. 왜 그럴까요? 동태조사 러는 동사 뒤에 오겠죠. 그리고 동사는 뭘 갖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는 이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여야 되죠? 그렇죠. 바로 구체적인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수량사가 있거나 한정어, 더가 들어간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구체적인 목적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어요. 我吃了饭 이런 무슨 뜻입니까? 나 밥 먹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완료를 하려면요. 我吃饭了 아니면은 我吃了一碗米饭 혹은 我吃了妈妈做的饭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동태조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요거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요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我去百货店买了那双鞋. 무슨 말이죠? 나는
去百货店买了鞋. 어떤鞋? 那双鞋. 바로 那双은 바로 뭡니까? 수량사입니다. 바로 이 수량사가 와서 뭘 만들어줍니까? 이鞋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러의 위치는 마이 바로 뒤에 오는 겁니다. 만약에 나 수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러는 이렇게 와야겠죠. 만약에 이 러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사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사고 그 다음 뭐죠? 이렇게 뭐 후이지야 이러면 집에 돌아간다 요런 식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用毛笔写汉字了. 자 바로 뭡니까? 나는 用毛笔 나는 붓을 사용해서 写汉字 바로 뭡니까? 연동문의 방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러는 문장 끝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붓을 사용해서 한자를 썼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러가 이렇게 시에 뒤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我用毛笔写了汉字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붓을 사용해서 한자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듣고 있겠죠. 왜? 이 사람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뒤에다가 어떤 후속 동작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없이 끝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我用毛笔写了汉字了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붓을 사용해서 한자를 썼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러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写了 뒤에 이 러를 생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写汉字了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살 거야. 자, 백화점에 가자마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신발을 살 거다. 이런 표현도 있겠죠. 난 백화점 가서 신발 사 이러면은 我去百货店买那双鞋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백화점에 가자마자 그 신발 살 거야. 어떻게 하죠? 我去了百货店买那双鞋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이것은 연동문이 아닌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배웠어요. 바로 뭡니까? 동태주사 러의 후속 동작이라는 거. 그때 후속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접착제 같은 바로 관련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관련사를 뭘 쓰고 있죠? 그렇죠. 바로 jiu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我去了百货店就买那双鞋 바로 이 말은 나는 백화점에 가자마자 뭘 한다는 겁니까? 그 신발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백화점에 가자마자 그 신발을 샀어. 어떻게 하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이 문장 끝에다가 이렇게 러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읽어보십니다. 我去了百货店就买那双鞋了 이렇게 하시면 나는 백화점에 가자마자 그 신발을 샀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태조사 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로 뒤에 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먼저 그 동작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후속 동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爬着进教室来 무슨 말이죠? 그는 기어 있는 상태로 교실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기어서 교실로 들어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동문에서 동태조사 저의 위치는 바로 어디다? 첫 번째 동사 뒤에 온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어, 수러, 그 다음 뭐죠? 찌는 뭡니까? 역시 수러입니다. 教室는 바로 뭐죠? 목적어죠. 라인은 뭡니까? 바로 라인은 찐에 대한 방향 보호입니다. 들어오는 방향이 어디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坐着吃吧 무슨 말입니까? 너 앉은 상태로 吃吧 먹어라. 앉아서 먹어. 이런 식이 되겠죠?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握着我的手说欢迎
그는 내 손을 잡은 채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환영,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동작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말을 하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계속 가시겠습니다. 동태조사 꾸어. 이 꾸어는 바로 뭡니까? 바로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꾸어는 연동문에서 바로 어디죠? 두 번째 수로 뒤에 오는 거. 문장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수로 뒤에 오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去他们家吃过饭. 무슨 말이죠? 나는 걔네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바로 나는 그의 집에 간 목적이 뭡니까?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꾸어가 와서 나는 걔네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 라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去那个商店买过东西. 나는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어. 바로 위의 형태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去那儿见过他吗? 무슨 말이죠? 너는 去那儿 거기에 가서 见过他吗?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동태조사 꾸어의 위치는 어디다? 바로 두 번째 수로 뒤에 온다.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기억하셔도 연동문은 충분히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으로는 꾸어라우시의 읽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 여러분들 말하기, 듣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我明天去北京看他。我明天去北京看他。我明天去北京看他。我们坐车回学校吧。我们坐车回学校吧。我们坐车回学校吧。他不去商店买东西。他不去商店买东西。他不去商店买东西。我们不坐飞机去上海。我们不坐飞机去上海。我们不坐飞机去上海。我们坐飞机，但不去上海。我们坐飞机，但不去上海。我们坐飞机，但不去上海。我明天不想跟你去公园玩。我明天不想跟你去公园玩。我明天不想跟你去公园玩。他不想跟旅游团一起坐车去大连。他不想跟旅游团一起坐车去大连。他不想跟旅游团一起坐车去大连。你别来看我。你别来看我。你别来看我。我去百货店买了那双鞋。我去百货店买了那双鞋。我去百货店买了那双鞋。我用毛笔写汉字了。我用毛笔写汉字了。我用毛笔写汉字了。我去了百货店就买那双鞋。我去了百货店就买那双鞋。我去了百货店就买那双鞋。他爬着进教室来。他爬着进教室来。他爬着进教室来。你坐着吃吧。你坐着吃吧。你坐着吃吧。
他握着我的手说欢迎。他握着我的手说欢迎。他握着我的手说欢迎。我去他们家吃过饭。我去他们家吃过饭。我去他们家吃过饭。我去那个商店买过东西。我去那个商店买过东西。我去那个商店买过东西。你去那儿见过他吗？你去那儿见过他吗？你去那儿见过他吗？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我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热 목적어는 탕.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러는 뭡니까? 형용사로서 덥다,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이 러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 뜻도 있지만 동사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일 때는 가열하다, 덮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탕을 데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역시 뒤에 문장의 주어도 역시 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디엔디엔. 그 다음 목적어는 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이 디엔디엔 웨이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위를 좀 채워줄게. 그래서 배를 좀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디엔디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동사 중첩으로서 좀 뭐뭐하다, 잠깐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혹은 동사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동사, 형용사가 모두 될 수 있는 단어. 자, 보시면요. 이 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서 덥다,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일 때는 가열하다, 덮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穿的那么厚热不热? 자, 뭡니까? 너가 입었어요. 뭘 입었죠? 那么厚 바로 뭡니까? 그렇게 두껍게 입었다. 바로 뭡니까? 那么厚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추안에 대한 상태 보호입니다. 바로 입은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두껍다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블러 덥니 안 덥니? 바로 이때 보시면 이 러는 바로 형용사로서 덥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你把这个饭热一热吧. 무슨 말이죠? 너는 热一热 바로 热一热 바로 뭡니까? 좀 데펴라, 좀 뭐뭐 해라. 바로 동사 중첩의 한 형태입니다. 동사 중첩의 이름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A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AEA 형태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은 AEA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빠자문입니다. 빠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죠? 전치사로서 을늘이라는 뜻을 있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빠디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죠? 그렇습니다. 바로 특정명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어볼까요?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오죠?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바로 특정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타 성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특정명사라는 게 뭐죠? 특정명사라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은 동태조사 러 뒤에 오는 목적은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로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거는 밥이 한 그릇인지 두 그릇인지 아니면 엄마가 한 건지 아버지가 한 건지 요렇게
구체적인 걸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체적인 거고 이것은 뭡니까? 특정한 거, 특정하게 내가 지정한 어떤 거, 그것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바로 기타 성분. 지금 보시면요, 주어는 닙니다. 수어는 르죠. 그 다음 뭐죠? 기타 성분은 뭐가 왔습니까? 바로 동사 중첩이 왔습니다. 동사 중첩이 기타 성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빠짜문 중에서 보시면은 빠짜문의 기타 성분의 종류를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문법을 배우지만 그 한 문장에 한 개 문법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보통 한두 개 혹은 많게는 두세 개의 문법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문법 속에서는 그 각각의 문법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보실 때는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런은 바로 뭡니까? 동사로서 가열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동사 중첩은 좀 뭐뭐하다. 형용사 중첩은 뭐죠? 흔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란 뜻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把咖啡热一下吧. 커피를 热一下. 좀 데워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시면 이런 먼저 이거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바 뒤에 있는 카페는 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샤 해라. 제가 방금 이렇게 했습니다. 빠점은 뒤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 특정 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카페 하면서 이 카페는 특정 명사입니까? 아니겠죠. 그냥 앞에 어떤 뭐 그런 지정된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이런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아마 이것은 야 커피 카페를 이샤 이러면서 이 커피를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그 커피가 한 잔밖에 없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카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카페를 이샤바. 이런 식으로 형용사 르는 덥다, 뜨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일 때는 가열하다, 덮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형용사 추어는 틀리다,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일 때는 틀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写的没错. 무슨 말이죠? 너는 썼어요. 썼는데 어떻습니까? 没错.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틀리지 않게 썼어. 요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没错는 바로 뭡니까? 이 시에 대한 상태 보호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어는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我错了2道题. 바로 뭡니까? 나는 틀렸어. 뭘 틀렸습니까? 티, 문제. 어떤 문제? 2道题. 나는 두 문제를 틀렸어. 이해가십니까? 이때 바로 이 추어는 동사로서 뭐뭇을 틀렸다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话对一半, 错一半. 자, 뭡니까? 이 말은 절반은 对 맞았고 错一半 절반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 빨은 바로 뭡니까? 이 초에 대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을 때 보시면 이 빨 이렇게 읽었습니다. 얼화를 넣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화상에서 보시면요, 의외로 얼화를 많이 씁니다. 제가 있는 동북에서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꽁위에는 어떻게 읽냐면 꽁얄, 얼화가 없지만 그냥 꽁얄 이렇게 읽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요거는 사람과 지역의 특징이 있으니까는 요것들을 뭐 선생님들이 전달해 줄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형용사 뚜어는 많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일 때는 수량이나 한도를 넘은 것을 나타낸다. 이 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많다, 很多 이러면 매우 많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도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이럴 때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수량이나 한도를 넘은 것. 그래서 번역하면은 초과했다, 뭐 초과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예, 하나 보시겠습니다.
钱花的太多 무슨 말이죠? 돈을 많이 썼어. 자, 보시면은요. 주어는 뭡니까? 钱입니다. 수라는 화. 그렇죠. 그 다음에 太多는 뭡니까? 바로 상태보, 바로 화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이죠? 바로 이 문장은 바로 피동문입니다.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바로 이것은 피동의 형태로 돈이 너무 많이 써졌어, 이런 식의 피동문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뒤에 거 다 생략하고 钱花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피동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그 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기타 성분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기타 성분이 뭐가 왔죠? 그렇습니다. 바로 太多라는 상태보가 기타 성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花钱花得太多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花钱花得太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里多了3个人 무슨 말이죠? 여기에는 3个人 바로 사람 3명이 多了 초과했어. 여기 사람 3명이 더 있어. 정원이 10명인데 13명이 있어서 3명이 초과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형태의 문장,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지금 오늘 의외로 문장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존현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어떤 장소에 뭐 사람이나 사물이 출현하거나 소실되거나 아니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존현문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PPT 작업해서 존현문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현문의 기본 구조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존현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기타 성분이 붙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뭐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목적어는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는 어떤 경우냐면 불특정 목적어입니다. 불특정 목적어. 불특정. 우리 방금 빠짜문 볼 때는 뭐였습니까? 특정 목적.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특정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존현문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불특정한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个人, 런은 런인데 어떤 런입니까? 3个人.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3명이 초과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뚜어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이면 바로 뭐다? 수량이나 한도를 넘은 것, 바로 초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晚上结账多出50块钱. 바로 뭡니까? 저녁에 제장이 뭐죠?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계산할 때 50원이 더 나왔어. 자, 이 문장 주어수로 목적어 찾아볼까요? 주어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수로 있습니까? 수로 있죠. 바로 뚜어. 그렇죠. 이 추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방향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钱, 목적어는 钱, 어떤 钱? 50块钱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장은 저건 뭐냐? 완상 제장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은요, 이 문장에 우리가 주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주어일까요, 여러분들? 네, 我多出50块钱. 이건 뭡니까? 내가 50원을 더 냈어가 되겠죠. 이 문장은 바로 내가 밥을 먹고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대충 이렇게 메뉴판 보고 시키니까 당연히 내가 대충 얼마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 적힌 건 얼마입니까? 돈이 50원이 더 나온 겁니다. 돈이 50원이 더 나왔다. 바로 주어가 뭐겠습니까? 钱이 되겠죠. 그러면 완상 제장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완상 제장 시, 바로 저녁에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晚上结账时钱多出50块钱.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晚上结账时钱多出50块钱. 이런 식으로
晚上结账时는 바로 뭡니까? 시간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에는 주어가 되고 뚜어는 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이 지에는 바로 뭡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형용사 홍은 붉다 빨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가 됐을 때는 빨개지다 혹은 붉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喜欢红颜色.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한정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颜色 앞에서 빨간색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红着脸看我. 무슨 말이죠? 그녀는 红着脸看我.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본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연동문에서 동태조사 쩌가 오면 그 쩌의 위치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동사 D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본다. 그래서 이 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동사 D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은 바로 얼굴을 붉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笑得脸都红了. 그는 웃어요. 그 웃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脸都红了. 얼굴이 모두 빨갛게 변했다. 혹은 빨개졌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은 상태보의 뭐가 되죠? 그것은 바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태보의 묘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他笑得脸都红了.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보의 묘사, 평가 비교 묘사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꼭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형용사 은은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일 때는 굶기다, 굶다, 굶주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예문 막바로 보시겠습니다. 肚子饿了. 무슨 말이죠? 배가 고프다. 자, 饿了. 바로 어는 여기서 바로 뭡니까? 배가 고프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肚子饿了.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일 때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别饿着小狗. 한 번 더. 别饿着小狗. 좋습니다. 바로 뭡니까? 주어는 있습니까? 없죠. 주어는 목적어는 小狗입니다. 강아지를 굶기지 마라. 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동사일 때는 굶기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오는 뭐죠? 보시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저라 읽습니다. 저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小狗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사전을 아마 많은 학생들이 보고 계신데 그 네이버 사전을 보시면 전부 다 저로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고 그 저로 해도 맞습니다. 근데 자오는 동사고 저는 뭐죠? 동태조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동사 자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은 그 자오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고 이때 이 자오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의에 대한 결과 보호인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굶주려서 굶주림에 닿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从前天开始已经饿了3天了. 자, 주어 볼까요? 주어는 他, 수어는 开始 아닙니다. 바로 他饿了. 이런 식으로 주어, 수어 형태입니다.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는 굶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从前天开始 그는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이미 3일째 굶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는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아직도 안 먹고 있습니다. 계속 굶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실양보가 바로 이 상태라는 실양보가 있을 때 앞에 동태조사 러가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어기조사 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가 두 개 나오면 뭡니까?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양보에서 동태조사와 어기조사 둘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읽어보십니다. 他从前天开始已经饿了3天. 바로 뭡니까? 그는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이미 3일간 굶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안 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먹고 있거나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지 굶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일 때는 배고프다, 동사일 때는 굶다, 굶주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 좋습니다. 자, 이어서 꼬라우스의 문장 읽기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큰 소리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말하기와 듣기가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你穿的那么厚，热不热？你穿的那么厚，热不热？你穿的那么厚，热不热？你把这个饭热一热吧。你把这个饭热一热吧。你把这个饭热一热吧。把咖啡热一下吧。把咖啡热一下吧。把咖啡热一下吧。你写的没错。你写的没错。你写的没错。我错了2道题。我错了2道题。我错了2道题。这话对一半，错一半。这话对一半，错一半。这话对一半，错一半。钱花的太多。钱花的太多。钱花的太多。这里多了3个人。这里多了3个人。这里多了3个人。晚上结账多出50块钱。晚上结账多出50块钱。晚上结账多出50块钱。我喜欢红颜色。我喜欢红颜色。我喜欢红颜色。他红着脸看我。他红着脸看我。他红着脸看我。他笑的脸都红了。他笑的脸都红了。他笑的脸都红了。肚子饿了。肚子饿了。肚子饿了。别饿着小狗。别饿着小狗。别饿着小狗。他从前天开始已经饿了3天了。他从前天开始已经饿了3天了。他从前天开始已经饿了3天了。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들어보겠습니다. 你先坐，老位子。
你先坐，老位子。你先坐，老位子。 좋습니다.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니입니다. 수로는 주어, 목적어는 웨이즈. 그렇죠. 자, 现做老位子. 바로 이때 보시면 이 라오의 뜻은 형용사로서 오래된 자리. 오래된 자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당신이 자주 앉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바로 이 라오의 뜻은 오래된 혹은 뭐 늙다라는 뜻도 있겠죠. 이 형용사 라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형용사 라오는 오래된, 늙다, 낡다, 새다, 본래의 불기운이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죠? 자, 그럼 하나로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明天回韩国见老朋友. 자, 보시면요. 나는 수러, 회, 한국어, 목적어, 그 다음에 见, 다시 수러죠. 朋友. 바로 뭡니까? 연동문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바로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친구죠? 老朋友. 바로 오랜 친구, 옛 친구, 바로 고향 친구, 요런 느낌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때 이 라오의 뜻은 바로 오래된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이라는 건 바로 어릴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놀던 그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을 우리 뭐라 그러죠? 老朋友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你在老地方等我. 자, 보시면요. 주어는 니입니다. 수어는 等, 목적어는 我. 자, 在地方等我. 너는 장소에서 기다려. 어떤 장소입니까? 老地方. 바로 옛 장소, 오래된 장소. 바로 뭡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자주 가고 나도 자주 가던 그 장소에서 어떤 걸 하라는 겁니까? 바로 기다리는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장소 상황어가 왔을 때는 장소 상황, 바로 그 장소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올 수 있겠죠.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시간에 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저 장소가 결과보로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장소로 이동해서 짜이가 있으면 뭡니까? 머물다. 그 다음에 따우가 있으면 도달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라오디팡의 이 라오도 역시 오래된이라는 뜻이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个白菜很老不能吃了. 무슨 말이죠? 이 배추는 老 늙었어, 不能吃了 먹을 수 없어. 배추가 늙었어요. 배추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죠. 바로 뭡니까? 밭에 너무 오래 심어놔가지고 배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는 바로 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이 라오라는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수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동아시아권에서의 형용사는 단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번역은 늙다, 새다 이렇게 다로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菠菜老了不好吃. 자, 시금치가 老了 오래되었어. 바로 시금치가 새어서 너무 오랫동안 심어져 있어서 不好吃 맛이 없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라오도 역시 세다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这所房子太老了. 자, 주어 뭐죠? 房子 수로는요 라오가 됩니다. 이 집은 太老了 너무 낡았어. 너무 늙어서는 안 되겠죠. 역시 세다도 안 되겠죠. 바로 너무 낡았다. 바로 낡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不能用老眼光看人. 무슨 말입니까? 너는 用老眼光看人. 너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돼. 자, 이 문장은 무슨 문장입니까? 연동문입니다. 바로
고정관념을 사용해서 사람을 본다. 바로 뭡니까? 사람을 보는 방식이 뭐죠? 라오의眼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보시면 이 라오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역시 낡다는 뜻입니다. 바로 보시면요. 眼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개념, 관념입니다. 근데 늙은 관념, 낡은 관념 이런 거 뭡니까? 바로 고정관념이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다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这匹马是老的. 자, 보시면요. 이 말은, 이 피 같은 경우는 이 말에 대한 양사입니다. 这匹马是老的. 바로 이 말은 늙었어. 자, 이 말은 늙었어. 바로 뭡니까? 늙다, 나이를 먹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뒤에 이 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가 빠지면 안 됩니까? 이 문장은 是什么什么的 문장입니까? 아니죠. 是什么什么더는 바로 뭡니까? 동작을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을 강조해 주는 건데, 이때 보시면 이 是什么什么더의 그 형태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是什么什么더가 동작을 강조할 때 바로 뭐가 와야 됩니까? 동사가 와야 되죠. 근데 이 라오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때 저 더는 왜 있는 겁니까? 이 더 빼면 안 됩니까? 이거 더를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 라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뭘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독립된 수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슈도 수로고 라오도 수로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더는 왜 있습니까? 바로 이 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这匹马是老的马. 이런 형태. 앞에도 마가 있고 뒤에도 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을 이렇게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他看起来比实际年龄老. 그는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여. 자, 주어가 뭐죠, 여러분들? 주어는 타입니다. 수로는요, 칸, 칸 칠할 다 해도 되겠죠. 칸 칠할.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이 뒤에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이 뒤에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번역해 볼까요? 그는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 늙은 것처럼 칸치라이 보여. 칸치라이의 느낌은 바로 뭐냐면 봐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누가 느끼는 거죠? 타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칸치라이의 주어는 없습니다. 我看起来 이럴 때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목적어 바로 여기에 오는 게 맞겠죠. 타, 비시지, 니엘링, 라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장에서 그렇게 써주시면 안 되세요. 이때 이 타는 어디에 온다? 바로 여기 주어 자리에 온다. 그렇지만 이 타는 이 라오에 대한 주어입니다. 타, 라오. 그는 늙었다. 어떻게 늙었죠?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칸치라이의 주어는 누구죠? 나입니다. 근데 원은 안 쓰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요, 칸치라이의 느낌은 봐서 느끼는 거예요. 틴치라이는요, 들어서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니 그가 어떻습니까?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그 보인 느낌이 온다. 이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때 역시 이 라오는 바로 뭡니까? 늙다, 나이 먹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运动炒老了不好吃. 강낭콩을 차오가 뭐죠? 막 볶다라는 뜻입니다. 볶았는데 어떻습니까? 볶은 결과가 어떻죠? 라오. 강낭콩을 볶아서 늙어졌어? 안 되겠죠. 바로 뭡니까? 강낭콩을 볶아요. 볶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을 많이 먹겠죠. 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不好吃. 그래서 강낭콩을 너무 볶았다. 그래서 不好吃. 이런 느낌인 겁니다. 바로 불기운이 지나치다. 불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외우셔도 괜찮으세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牛肉别炒老了.
牛肉炒소고기를 볶아서 라오 너무 볶아니까 비에 뭐뭐 하니까 너무 볶지 마. 지금 막 소고기를 볶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고기를 막 볶고 있는데牛肉别炒老了 너무 볶지 마라. 요런 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이 보시면은 문장 끝에 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러가 아예 없으면은 牛肉别炒老 이러면요 소고기를 너무 볶지만 아직 볶진 않았어요. 볶진 않았는데 볶으려고 하는데 야 소고기 너무 볶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 러가 있으면 바로 뭡니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지금 소고기를 막 볶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 볶지 마라. 볶고 있는 거를 변화를 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때 이 러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라오는 바로 뭐죠? 불기운이 지나치다라는 뜻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들어보겠습니다. 你先坐，老位子。你先坐，老位子。你先坐，老位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문들을 원어민 선생님과 3번씩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我明天回韩国见老朋友。我明天回韩国见老朋友。我明天回韩国见老朋友。你在老地方等我。你在老地方等我。你在老地方等我。这颗白菜很老，不能吃了。这颗白菜很老，不能吃了。这颗白菜很老，不能吃了。菠菜老了，不好吃。菠菜老了，不好吃。菠菜老了，不好吃。这所房子太老了。这所房子太老了。这所房子太老了。你不能用老眼光看人。你不能用老眼光看人。你不能用老眼光看人。这匹马是老的。这匹马是老的。这匹马是老的。它看起来比实际年龄老。它看起来比实际年龄老。它看起来比实际年龄老。芸豆炒老了，不好吃。芸豆炒老了，不好吃。芸豆炒老了，不好吃。牛肉别炒老了。牛肉别炒老了。牛肉别炒老了。